탈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독재적 발상이다라는 비판까지 야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괴담 수준의 강의를, 그러니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를 했던 교수가 문재인 캠프에서 이 탈원전에 대한 기초 설계를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동국대 의대의 김익중 교수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동국대 의대의 김익중 교수인데요. 지난 14일 서울 금호고 강의 중에 이렇게 본인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을 내가 계속 제안을 했다. 과거 발언이죠. 그런데 캠프에서 내 제안을 싹 받아줬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저 고리 원전 터지면 우리 집에 어떻게 되지? 이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탈원전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다. 라고 금호고에서 지난 14일에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중 교수가 원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준의 강의를 했었는지 과거 강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300년은 일본과 북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는 절대 먹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간 일본이 60만 명이 더 죽었다. 김무식 교수님, 사실은 괴담 수준의 강의를 했던 김익중 교수의 과거 강의 내용인데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사실은 저 김익중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그런 민주당에 주최한 토론회에서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뭐 직감전적인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금방 괴담 수준의 이야기 나왔던 뭐 300년 동안 고등어를 먹지 마라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어떤 좀 특별한 분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일본 여행을 안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냐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정말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특이한 수준의 일본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의 귀를 잡고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익중 교수의 말을 전체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3개월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만 탈원전이라고 하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어떤 정책이죠. 방향이죠. 이런 것들을 독일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원전을 그대로 할 것인지 탈원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심사숙려를 필요로 한 시간에 비하면 좀 짧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금방 나왔던 이 한수원의 이 사장 이야기는 제가 보건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저런 정도의 행동이고 저런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지난번 기습 이사회에서 저런 입장을 가졌을 때 저는 나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가지 예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정을 번복해버려요. 예. 분명히 작년에 발행하기로 했던 결정인데 금년에 아무 이유 없이 번복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마찬가지죠. 최저임금위원회 사측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측위원, 노동자측위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하는 건데 공익위원도 작년에 다 임명했던 분들인데 이 공익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놀랄만한 수준의 인상률을 좀 발표하는데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신념과 입장을 지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본다면 그 이사회에서는 12대 1로 전부 찬성을 했다가 지금 또 사장 입장에 저는 간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늦게나마 자기 입장을 밝혀서 좋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씁쓸한 마음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탈원전에 대한 비전을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차원이긴 한데 뭐 거시적인 담론도 좋지만 김명민 박사님 이번엔 좀 시각을 바꿔서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56호기를 이렇게 중단하는 게 야권에서는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한 발목 잡힙니까? 충분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 원자력 안전법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원전 5호기, 6호기 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갖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그럼 공사 중단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국 한수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인 거다.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현행 법에 따라 갖고서는
이 허가 절차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게 되지 공론화위원회가 하라 그래서 따른다는 법적 기준과 절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한수원 입장에서는 우리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나 기준을 먼저 마련해 준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한수원에 공을 넘겨라라고 한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는 결국은 일시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정성희 의원께서 1,0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1,000억 원이 넘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우려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도 사실상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됐을 때 공사를 올리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새롭게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지금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전은 그 어떤 공사보다도 안전이 시급하게 담보돼야 되는 건데 이 3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서 뭐 방비를 하긴 하겠죠.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받게 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괴담 얘기도 잠깐 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 사망자, 암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것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항의한 거예요. 1,368명 어디서 사망했습니까? 공개 기록이 어디 있어요? 사실상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와 예. 원전에 대한 피해가 섞여 있어서 어떤 게 원전의 사망 피해인지 이 쓰나미로 인한 지진 재난의 피해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나서갖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지 않는 필요가 있고 과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으로 남겨둔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한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법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서의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딜레마일 거예요, 박 교수님. 예. 사드에 대해서 중단시킬 때 논리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사드를 지금 중단시킨 건데 원전을 급하게 지금 정부에서 중단시킬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전쟁에 돌입했다는 말은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 절차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지만 원전을 계속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력 유지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진짜 어느 입장 하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원자력하고 무슨 마피아란 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위원회 한번 갔어요. 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대표를 저를 추천해서 가서 예. 원자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일사불란하게 막 이행이 되는 거예요. 회기장 하나 정하면서 참 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김익준 교수 같이 또 대통령 같이 어떤 사고 난 거에만 집중을 하면 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그러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거 전력을 어떻게 할래? 또 계산을 뽑아보면요. 최악의 경우 1인당 1,000원씩만 더 돈을 내놓으면 원자력 전기 문제는 해결된다. 각종의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게 국회에서 전쟁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야당도 쓸데없이 지역감정 조정하거나 남남 갈등 갈 때마다 바로 이런 문제.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가 들어서서 타령으로 가겠다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해주시기 바라요. 아, 오히려? 그렇죠. 야당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니까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의 말로 한 번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탈핵으로 가자. 그 탈원전으로 가자라는 것이 많은 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걸 설득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뭐 남북 문제나 사드 이런 게 정치의 어떤 소재가 아니라 이 원자력 문제가 정치가 소재가 된다는 것. 실생활과 밀접하고. 그렇죠. 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로 속단하지 말아달라. 그런 식의 정쟁은 사실 남남 갈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 어떤 대립으로 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까지 공개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